먼저 여성가족아동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혹시 우리 동료 의원 중에 미성년자 다둥이를 가진 의원이 몇 분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 분 정도는 생각이 나는데 그 이상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맞습니다. 세 분이요. 박준호 위원장님, 손덕상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습니다. 그죠? 공교롭게도 우리 세 분이 다 원래 우리 지사님 전 지역구인 우리 김혜은 다둥이가 아니면 우리 공천받기 힘들었습니다. 예. 막내 돌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다 우리 첫날 안 그래도 다둥이에 대해서 우리 손덕상님이 질의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다둥이 지원 중에 가장 몸에 와닿는 게요, 전기세 감면입니다. 다른 거는 뭐 우리 수도 요금이나 지방 난방비는 뭐 3,000원, 5,000원으로 뭐 미미한데요. 그 전기세 같은 경우는 16,000원요. 월에 사실상 통닭 한 마리 값입니다. 우리 먹을 수 있는. 연말 정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것도 되지만요. 참 이 지사님이 이 법안 발의한지 사실 몰랐는데 이 자리 빌려서 매달마다 통닭 한 마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면 질의를 받은 내용, 그런 내용들은 제껴두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찌 동의가 됩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출생은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실례가 되자면 국장님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자녀를 놓으신 혹시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산후조리원에 잠시 있고 집으로 들어와서 처가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산후조리에서 2주? 처가에서 한 열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4주, 한 달 정도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2주 하게 되면 한 160에서 200 정도 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처갓집에 보통 이렇게 맡기면 고생하셨다고 한약이나 이렇게 지어드리고 그런 비용 안 들어갑니까? 처가에서 돈을 좀 주시던데. 아, 좋은 집에 장가 가셨네. 축하드립니다. 예. 사실상 보통 가장 우리 산모들이 선호하는 곳이 산후조리원입니다. TV에 나오면 연예인들은 2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실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곳은 400, 2주 기준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한 2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00. 그리고 2주하고 이제 우리 국가 산모 도우미라고 하죠, 그죠? 네. 산모 도우미 2주. 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공짜 정도 수준도 있고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한 4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산후조리 기간은 한 6주. 예, 그렇습니다. 8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아침에 낳고 점심 때 밭에 일하러 가고 이렇게 부모님 시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몸이 아프시고, 자식 생일이 다 돼가면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산후조리를 잘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산후조리의 중요성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통 애를 낳는 사람의 연령을 보면 사회초년생입니다. 예. 초년생에 보통 급여 한 30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거라 봅니다. 어느 직장이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한 달에 급여가 날아가 버립니다. 사실상 산후조리 하면서. 자, 그렇게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없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애를 낳으면서부터 이게 산후조리에서 같이 이제 빈부격차에 따라 차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어찌 돼가는지 간략하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공산후조리원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산후조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취약 지역에 산후조리원 있는 지역에 출산 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해서 공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밀양을 먼저 우선 사업지로 해서 동부권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0월 달까지는 완준공이 돼서 연말까지는 오픈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밀양에 지금 추진 중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도 끝났고 올해 안에 완공이 되는 거다, 그죠?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저는 아주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근역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도에는 산후조리 없는 곳이 더 많아요, 그죠? 군부나 이런 곳에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부에도 제가 보니까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하나 남았더라고, 그죠? 예, 하나 남았고 그제도 2개 남았고, 그죠? 공실률도 이 보니까 점점점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밀양이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기타 군부, 하동 이런 곳에서 제가 생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을 많이 닫아요. 김해 같은 경우에도 폐업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가지고 국공립 유치원을 하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도 지금 통영 같은 곳이나 한 곳에 남은 곳은 경제성이 없으면 곧 그만둔다고 봐요. 그럴 때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비용도 좀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 예. 그 제안 좋은 내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지역을 권역별로 해서 그 권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의 공실률이 46% 수준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자체가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 자체는 막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이런 감은 있습니다만 살펴보면서 그런 취약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과 공공으로의 전환까지도 추후에는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난임부부에 우리 난임부부 정책에 대해서 보통 보면 이제 뭐 난임시술비나 난임부부 이제 한의치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난임치료가 있는데 한의치료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한의 난임치료 시 또 양방 난임시술비와 중복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 약의 이 시술의 방법에 따라서 처방의 방법에 따라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중복 복지에 대한 그게 안 되는 건지 혹시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한방 난임 치료는 정부에서 이제 치료 지원해주고 있는 난임 시술 사업이 예전부터 있었고 저희 도하고 부산 정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게 15년도였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 의견이 기존의 시술 사업하고 중복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취지였고 그 취지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중복 문제도 우려하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좀 분리해서 해달라는 그런 조건이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난임 부부들 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한방 난임 치료와 이제 그 우리 시술과 병행을 해야 더 효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희들 사업하고 나서 이제 만족도나 성과를 보면 그분들도 한방치료 받으신 분들께서 성과 있다고 하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의견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의사회 쪽에서 볼 때는 약간의 과잉 치료가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복지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계속 복지부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보통 한방 난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임신을 위한 직접 시술이 아니고요. 그저 뭐 3, 4개월 동안 약을 먹고 또 한 3, 4개월 추이를 지켜보고 그러면 7, 8개월이 가버려요. 그러면 보통 우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1년을 이걸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방 난임 치료를 선호하지 않아요. 보통 예산을 내려다 주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2명이 신청해서 그 2명이 다 임신을 했더라고요. 다행히도. 좋으니까 올해는 신청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이 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요.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난임 부부 시술 비중이 이제 국가에서 그 중위 180%까지 해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도에서 우리 또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사실상 보통 한 4, 5천 명이 매년마다 하면 10% 이상의 예. 그 임신
하는 이제 여성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뭐 아이 한 명 낳으려고 하면 1억 6천 보통 우리가 출산에 들어가는 돈이 1억 6천 들어간다는 거기에 비하면 출산만 낳고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예. 자, 그러면 이 예산을 저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예산을 보면요, 제가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 금액이 지금 다 주기는 줘요. 그냥 수요가 있으면 100% 다는 해줘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시술하고 나서 전부 다 그 병원비를 외상으로 달아놨더라고 지금. 예. 이 외상이 작년도 있고 올해도 또 누적대가 넘어와 버렸고, 이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요? 의원님 말씀처럼 그 난임시술비 도자체 사업은 정부 사업이 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출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저희가 지방정부에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19년 추경으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가 첫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지난해 당초 예산에 지난해 당초 예산으로 한 3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다 해가지고 치료를 했었고요. 올해는 당초 예산이 6억으로 2배로 늘린 상태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임산부 그 난임치료를 받는 분들은 다 받게 하고 그 예산 편성은 1년 단위로 가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갈 수 있도록 추경하고 당초 예산 계속 편성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시즉수에 돈을 하면 예전에는 이게 우리 임산부들이 직접 청구를 해가지고 임산부한테 직접 돈을 줬거든요. 그 절차가 너무 복잡더라고요. 근데 이 개선된 것에는 정말 반가운 일인데,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떼먹지는 않겠죠. 떼먹지는 않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우리가 공공기관이 어찌 보면 그 사적인 영역에 그 너무 오랫동안 미수금을 달아놓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산보다는 제일 중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요. 뭐 도로하고 건물 지으면 뭐 합니까? 안에 사용자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보다도 제일 서둘러서 물론 예산은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산 직접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보고 꼭 들어주시고 그렇게 반영해 주시 내년부터는 이 밀린 금액 다 포함하고 그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꼭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첫날 우리 손덕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질의하면서 어저께 이제 제가 자기 전에 이런 도정 질의를 할 거다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다둥이 마음으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이라더라고요. 예, 제 때문이라 생각하고 제 때문인 거 말고 내가 한 번 그거 말고 빼놓고 그건 알겠는데 또 다른 걸 이야기해봐. 이런 걸 내 이야기 못 하니까.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상 우리가 애를 낳으면 축복받을 일인데 우리가 보통 4명을 데리고 식당을 가잖아요.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운 눈으로 봐요. 요즘 세상에 생각 없이 저렇게 많이 낳았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우리 와이프의 시선이 너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 낳으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모든 게 힘드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선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도 국가 책임제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도 태어날 때부터 다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